일본에서 한글을 정식 교과로 채택한 학교가 있다고요? 그것도 전통을 중시하는 기숙형 보수학교에서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무려 1920년대에 설립된 전통주의 학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질서와 규율을 가르쳐온 이곳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건 다름 아닌 한글 수업이었습니다. 교장은 처음엔 단호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처음 썼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이 학교는 일본 최초로 한글을 정규 교육에 도입한 학교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금부터 단 한 글자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경을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낸 이야기,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삿포로 외과. 겨울이 길고 눈이 잦은 이곳의 한 언덕 위에는 마치 시간에 고립된 듯한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신센 학원. 1920년대에 설립된 이래 일본 교육계에서는 보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학교입니다. 검정색 교복과 두발 규제, 종례 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질서가 곧 교육이다라는 교훈이 벽면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교실. 이곳은 디지털 시대와는 거리가 먼 전통을 지키는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신센 학원의 2학년 담임 노무라 타케루는 그 전통을 지켜온 교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후한 안경테와 정갈한 말투.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수업 시간엔 늘 정확한 발음과 박자에 맞춰 교과서를 읽는 모습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교사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그 철학대로 신센 학원은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무라가 처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종례가 끝나갈 무렵 학생 대표인 이토 레이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노무라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보라고 했고, 이토는 숨을 골라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반에서 모국어 비교 학습회를 열어도 될까요? 특히 한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토 레이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이미 반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무라는 당황했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발상 자체가 신센 학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한글이죠? 노무라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동시에 속내를 감추지 못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언어에 관심이 없던 조용한 학생, 후지 카지야가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은 규칙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요.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 몇몇이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를 쓰다가 틀리면 지적만 받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름을 예쁘게 쓰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었어요. 노무라는 교단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 아이들이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성적 암기, 규율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당장은 허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운영 방침상 정규교과 외 활동은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외국어 활동은 검토 대상조차 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가 익히 알던 순종적인 학생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말없이 교과서를 넘기기만 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무언가를 향해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우연히 복도 창문 너머로 교실을 보게 됩니다. 교실 안에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손에는 자비로 프린트한 얇은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는 한글 입문이란 제목,
옆엔 손글씨로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며 소리내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기그. 노무라는 그 모습을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움 자체에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교육 철학서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짧은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틀리지 않는 방법을, 체계에 순응하는 법을, 아니면 그저 조용히 따라오는 법을? 며칠 후 교장은 노무라에게 외부 강사 참여 요청서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이란 이름, 한국계라고 들었는데 이런 시기에 굳이 외부인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노무라는 대답 대신 교장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으로 배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명의 강사가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은아, 언어 교육 전문가이자 다문화 아동 교육 연구자. 제1교포 출신으로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차별을 겪으며 언어와 정체성의 힘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그녀는 또렷한 일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국어 수업이 아닙니다. 글자가 사람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칠판에 아, 오라는 글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입을 벌리는 모습에서 왔어요. 오는 입을 동그랗게 하는 모습에서요. 소리와 모양이 닮았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은아가 칠판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따라가듯, 소리를 상상하듯, 한글이라는 체계는 그들에게 신선한 언어적 자극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무은 입을 다물었을 때 입 모양을 본뜬 거고 바은 입술이 닫히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글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점점 흡수되듯 수업에 몰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말이 없던 학생 마츠모토 하루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읽고 쓰기에 유독 어려움을 겪던 그녀는 그동안 모든 국어 수업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단어를 읽는 것도 버거워 보였고 글자를 따라 쓰는 일은 늘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장은아가 칠판에 그녀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자 하루카는 조용히 따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라는 이름의 한글 표기 하, 루, 카. 그리고 그녀는 그 단어를 또박또박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이에요. 제 이름을 제가 직접 써본 건. 그 말과 함께 눈가가 젖었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노무라는 그 장면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 순간 이 비정규 수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어떤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감동만을 낳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교무회의에서 한글 수업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로 제기됩니다. 학생들이 왜 하필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영어나 중국어처럼 입시용 언어라면 몰라도 한글은 그 어떤 시험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발의 주된 내용은 불필요한 외부 자극과 전통에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역사과 교사 우치다 히사시였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교육의 본류를 지켜온 곳입니다. 한 나라의 문자를 교내에서 가르친다는 건 단순한 수업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일부 학부모들도 가세했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곧바로 해당 활동의 지속 여부 검토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회의록이 유출되자 학생들 사이엔 혼란이 번졌습니다. 우리 더 못 배우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율학습 형식으로 도서관 한편에 자리를 잡았고, 방과 후가 되면 노트북을 열고 한글 학습 영상을 보며 함께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장은하 역시 퇴근 후 다시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었고, 노무라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면서도 교실 뒷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으로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이 SNS에 올라오게 됩니다. 한글 수업 중 마츠모토 하루카가 처음으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장면. 장은하가 묻습니다. 하루카 씨, 기분이 어때요? 하루카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글자가 저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순간을 담은 영상은 SNS 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학습장에 아동이 한글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한 순간, 한 나라의 문자가 다른 나라 아이에게 준 선물 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본뿐 아니라 한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번역과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교육신경학 연구팀입니다. 귀 학교에서 시행한 한글 교육 사례에 대해 연구 협력 요청 드립니다. 영국 런던대 교육학부에서도 다문화 문자 습득과 학습자, 인지 반응에 대한 사례로 해당 활동을 분석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변화는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연구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EEG 장비 뇌파 측정기를 설치하고 수업 중 학생들의 실시간 뇌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 인지 영역과 시각 처리 영역이 한글 수업 중 평균보다 40% 이상 활성화된다는 분석이 도출됩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글은 인지 과부하를 줄이면서도 높은 정확도의 언어 입력이 가능해 교육과 치료의 경계를 허무는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읽기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대한 문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곧 국제교육 저널에 실렸고 학교 측은 예기치 못한 외부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교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이 상황을 학교 전통의 위기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교장, 야기 류노스케였습니다. 신센 학원 교장의 책상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야기 류노스케는 책상 위의 질서가 곧 학교의 질서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인물이었고 교장으로 재직한 지난 12년 동안 학교는 단 한 차례도 외부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 말투, 식사 예절까지도 통제될 정도로 엄격한 체계를 유지해왔죠.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오래된 편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문장은 한글로 적혀 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유이치라는 이름이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야기 교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아이도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자로도 쓰지 못해 늘 위축되어 있었고 유치원에서도 종종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어디선가 들고 온 작은 교재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 교본이었고 아내는 아이에게 소리나는 대로 따라 써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이치는 그 종이에 적은 한 줄의 편지를 야기에게 건넸던 겁니다. 야기는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 큰 의미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묻고 살아왔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신념, 질서와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감정을 숨긴 채 수많은 아이들을 규율의 선에 맞춰 세워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다시 그 한 글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신센 학원에서는 이사회를 겸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학생 자율학습 형태로 진행된 한글 교육의 정식 인정 여부,
외부 강사 장은하의 지속적 출입 허가 여부.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이사는 여전히 외부 이념의 침투, 학교 전통의 위기를 우려했고 학부모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은하 역시 출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이지만 이 수업은 어느 국적의 언어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의 힘이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은 일부를 설득했지만 반대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이가 있었습니다. 야기 류노스케 교장이었습니다. 저도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기 교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편지를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전 제 아들이 저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 아이는 제 이름도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디선가 배워온 한글로 처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해방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기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교육과는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 그 자체라는 걸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선언했습니다. 신센 학원은 한글 교육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공식 승인하겠습니다. 단지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배우는 교육으로서 말입니다. 이 선언은 곧 일본 언론의 집중 보도를 받게 됩니다. 보수 언론은 정체성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고 일부 방송은 교장을 학교 전통을 배신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계에서는 이 결정을 진정한 의미의 교육 개혁으로 받아들였고 SNS에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일본 교육이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 소식은 번역되어 퍼졌고 특히 영국과 독일의 교육계는 아시아 교육사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야기 교장은 세계 교육자 포럼의 초청을 받아 런던 무대에 섭니다. 그는 단상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통이라 믿었던 것 중 많은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배우기에 더 쉬운 글자였고 그 글자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청중은 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신센 학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여전히 붉은 벽돌이었고 교복 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교실 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교실 곳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은 주 2회 정규 시간으로 배정되었고 교재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워크북이 활용되었습니다. 수업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짧은 자기소개를 하고 일기를 써보는 활동을 통해 글을 통한 자아 표현을 경험해갔습니다. 마츠모토 하루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이제는 조용히 앉아만 있던 학생이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한글 쓰기를 알려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검은 제복을 정갈이 입고 운동장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의 졸업생 대표는 바로 마츠모토 하루카였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그녀는 준비한 종이를 꺼내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자가 무서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읽는 것도 제가 못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었고
누군가 날 부르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를 배운 날부터 달라졌어요. 제 이름을 처음으로 써봤을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멈추고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마이크 앞으로 더 다가가더니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께도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학생들 중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무라 타케루는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출석부가 들려 있었고 하루카의 이름 옆에 적혀 있던 관찰 필요라는 글자를 천천히 지워갔습니다. 졸업 후 신센 학원의 사례는 일본 문해력 교육 개혁 포럼에서 주요 발표로 소개되었고 전국적으로도 문자 학습의 다양성과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인지적 접근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보조 문자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기반 학습 실험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장은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 자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센 학원 졸업생 중 일부는 대학 진학 후 교육학과에 진학해 자신이 경험한 이 한글 수업을 계승하고자 언어와 배움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자비를 들여 한국을 방문해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습니다. 하루카는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본 아이였던 제가 이 문자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글자 덕분에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글자가 좋은 글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도록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 글자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고 그 글자를 가르친 사람도 배운 사람도 함께 변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글자가 다시 사람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주변에도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글자가 말이 되고 말이 결국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처음 읽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